몸매 죽이는데 등산 중에 여군 현역 삼성 장군을 성희롱한 조폭들 그녀에게 개작살나고 참교육을 당하면서 인간으로 거듭나는 감동과 교훈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리산은 말이 없었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장대한 능선은 그저 묵묵히 하늘을 이고 있었다. 평일 이른 아침 중살리 탐방로 입구는 주말에 소란이 씻겨나간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으로 한 여성이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름은 천무진. 겉보기에는 그저 산을 타기 위해 잘 준비된 등산객일 뿐이었다. 몸에 꼭 맞는 등산복은 기능에 충실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모자 아래 단정히 감춰져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늘진 모자 챙 아래로 언뜻 드러나는 눈빛은 살아있는 칼날처럼 형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길을 밟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깊었고 일정한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현역 삼성 장군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특수전 사령부의 공수특전 여단 팀장을 여임했다. 그녀의 발이 거치지 않은 대한민국의 험지는 없었고 그녀의 지휘 아래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다. 피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그녀는 가장 신뢰받는 지휘관이자 가장 두려운 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전투복이 아닌 등산복을 입고 지리산에 와 있었다.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짧은 휴가였다. 그녀에게 휴식은 곧 산행이었다. 복잡한 전략과 수천의 병력을 지휘하는 어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두 발로 돼지를 딛고 싶었다. 칼바위 능선을 지나는 그녀의 눈이 주변의 식생을 빠르게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바람의 방향, 나뭇가지의 꺾임, 바위의 질감.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정보였다. 저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몇 명이나 매복할 수 있는지, 최적의 은폐 지점은 어디지? 그녀의 뇌는 자동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우음을 지었다. 직업병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은 지휘관 천무진이 아니라 그저 등산객 천무진이 되고 싶었다. 로타리 대피소를 지나 법계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배낭을 내렸다. 차가운 물 한 모음으로 목을 추였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옅은 안개가 계곡을 감쌌다. 평화로웠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운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고쳐 메고 천왕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개서문 바위를 지날 무렵이었다. 고요하던 산의 정적을 깨는 불쾌한 소음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소리는 분명해졌다. 시끄러운 유행과 소리, 고성을 지르며 웃는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인가를 깨부는 듯한 파열음이었다. 천무진의 미관이 좁아졌다. 이곳은 국립공원이다.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나 음주는 물론 고성방가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등산 스틱을 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천왕봉 정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 비교적 넓은 안반이 펼쳐진 곳이었다. 정상적인 등산객이라면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거나 경치를 조망하고 떠날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난장판이었다. 20명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 판을 벌이고 있었다. 대부분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보기 흉한 문신을 팔에 드러내고 있었다.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서는 고기가 익어가고 있었고 사방에는 빈 막걸리병과 소주병이 나그다. 대형 휴대용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지리산 청정개발이라는 해괴한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무리의 중심에는 한눈에도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곰처럼 거대한 덩치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름은 도고대산. 최근 구례와 하동 일대에서 세력을 급격히 불리고 있는 신흥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다. 그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지역 상인들을 갈취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오늘은 조직원들의 단합대회랍시고 국립공원 정상부를 통째로 전세낸 참이었다. 그 역시 산에서 먹는 고기 맛이 최고야. 부두목 격인 마철봉이 기름진 삼겹살을 입에 우겨 넣으며 외쳤다. 형님, 이 지리산 전기를 싹 받아서 이번에 하동 케이블카 사업도 우리가 확 휘어잡읍시다. 행동대장 황극도가 빈잔을 돋고 대산에게 내밀었다. 도고대산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잔을 받았다. 좋지, 이 지리산이 다 우리 밥상이다. 안 그렇나? 맞습니다. 형님. 그때 몇몇 등산객이 그들 옆을 지나가려 했다. 노부부와 젊은 대학생 몇몇이었다. 그들은 시끄러운 소리와 역한 고기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험악한 무리의 기세에 놀려 조용히 지나가려 했다. 어이 거기 등산객 양반들. 마철봉이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지. 우리가 이 좋은 데서 판을 벌였는데 자리세는 내고 가야지. 노신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자리세라니요. 여긴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이니까 내야지. 우리가 이 산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어르신 기분 좋게 10,000원만 내고 가시오. 황극도가 길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렸다. 이럴 순 없소. 비키시오. 노신사가 화를 내자 황극도는 노신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신사가 휘청하며 넘어질 뻔했다. 아이고 아버지. 대학생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하며 항의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신고하 어디 해봐. 이 지리산 꼭대기까지 어느 경찰이 왕림하신데. 그리고 내 아버. 지가 먼저 우리 형님을 쳤어. 안 그래? 조직원들이 일제히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맞아. 저 영감이 먼저 쳤어. 그들은 명백한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이곳은 공권력이 즉각 다히기 어려운 산 정상부였다. 그들은 그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다른 등산객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 돌아가거나 아예 등반을 포기하고 하산하는 이들도 보였다. 천무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그녀의 눈앞에서 속절없이 깨지고 있었다. 그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 이탈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정상 부근의 고질적인 통신 불량이었다. 저들은 그것마저 알고 이곳을 택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군인으로서 그녀는 분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저들을 막아야 했다. 천무진이 천천히 바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천무진이 다가오자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홀로 걸어오는 그녀에게 쏠렸다. 뭡니까? 저 아줌마는? 마철봉이 술에 쥐에 꼬인 혀로 물었다. 천무진은 무리의 정중한 겁에 질린 노부와 그들을 막아선 황극도 앞에 섰다. 길을 비키시죠.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황극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지금 산 잘못 탔어. 여긴 아줌마가 놀 때가 아니야? 곱게 저쪽으로 돌아가시지. 그때 앉아있던 두목도고 대산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천무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등산복 위로 드러난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의 윤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얘야, 잠깐. 황극도 손님한테 함부로 굴지 마라. 독고산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주머니 보아하니 몸매가 보통이 아니신데. 운동 좀 하셨나봐. 산을 혼자 타는 걸 보니 담력도 좋으시고 우리랑 같이 고기에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 응, 역겨운 희롱이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마철봉이 거들었다. 형님 말이 맞네. 저 허리 좀 봐. 아주 그냥 아줌마, 우리 형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이 지리산 평생 공짜로 타게 해줄게. 그 순간 천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산에 전기를 담은 듯 고요했던 눈동자는 이제 수천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쓰레기 전부 치우고 이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산에서 내려가세요. 뭐 쓰레기. 이 여자가 진짜 성질 급한 황극도가 천무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황극도의 손이 천무진의 옷깃에 닿기 직전 천무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마치 뱀처럼 황극도의 손목을 감아주었다. 아! 황극도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그의 손목이 기묘한 각도로 꺾였다. 천무진은 그대로 그의 팔을 끌어당기며 몸을 낮췄다. 황극도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그가 서 있던 안 위로 매달꽂혔다. 업어치기나 유도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힘의 역학과 급소 제한만으로 이루어진 특전사의 실전 근접 격투이었다. 후 황극도는 숨이 막혀 헉거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직원들이 술이 확 깨는 듯 얼어붙었다. 이 미친년이 옆에 있던 마철봉이 격분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나름 지역에서 주먹으로 이름 꽤나 날린 인물이었다. 하지만 천무진의 눈에 그의 주먹은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마철봉의 측면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 정확히는 늑골 아래 급소를 가격했다. 끝 후 마철봉은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전부 엎드려 천무진의 목소리가 지리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등산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의 병력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조직원들은 그 기세에 압도당했지만 이내 수적 우위를 믿고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전현을 잡아 건방진. 그러나 그것은 학살에 가까웠다. 천무진은 움직이는 강철이었다. 그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달려드는 자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찌르고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자기들끼리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화려함이 없었다. 오직 효율과 목적성만 존재했다. 한 사람을 제압하는데 1초 이상 걸리지 않았다. 불과 2분도 채나지 않았다. 2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모두 안반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 일어설 기력조차 잃은 상태였다. 오직 한 사람 두목인 도고 대산만이 멀쩡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천무진은 쓰러진 조직원들을 지나 돕고 대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당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우두머리입니까? 돕고 대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다. 칼도 맞아봤고 감옥도 다녀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성은 그가 평생 겪어온 공포와는 차원이 달랐다. 저 눈은 사람을 죽여본 눈이었다. 아니, 수많은 죽음을 넘어선 눈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돕고 대산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천무진은 대답 대신 방금 전 노신사를 밀쳤던 황극도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바닥에서 굳는 황극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사과해. 천무진이 노부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뭘 사과하라고 했다. 천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황극도는 숨이 막혀 얼굴이 파해졌다.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황극도가 다급하게 외쳤다. 천무진은 그를 바닥에 내려놓고 돕고 대산을 돌아보았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이분들께 사과하고 여기 있는 거 전부 치워서 내려가. 돕고 대산은 주먹을 쥐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여기서 이 여자에게 굴복하면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웃기지 마, 내가 뭔데? 돕고 대산이 품에서 접이시 칼을 꺼내 들었다. 형님 부하들이 놀라 외쳤다. 천무진은 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무기를 버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다. 시끄러워. 돕고 대산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천무진은 스틱 하나를 집어들었다. 칼이 날아오는 궤적을 스틱으로 가볍게 쳐냈다. 챙하는 소리와 함께 돕고 대산의 손목이 울렸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천무진은 스틱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명치를 강하게 가격했다. 돕고 대산이 거구에도 불구하고 뒤로 낮아졌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날아갔다. 천무진은 떨어진 칼을 발로 밟아 멈추고 도고 대산의 흉부를 등산하러. 도망치면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독고대산과 그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천무진은 노부부와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하산하십시오.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천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산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20명의 조폭들을 포로처럼 앞세우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각자에게 들게 한 뒤 하산을 시작했다. 도고 대사는 치욕감에 이를 갈면서도 자신을 향한 천무진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못했다. 천무진은 생각했다.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저들의 적불이 깊은 폭력성은 법으로만 교화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이 돋고 대산에 거칠고 상처인 손을 바라보았다. 저 손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의 휴가를 통째로 바꿀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예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하산하는 길에 도고 대산이 내뱉은 한마디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젠장. 이것 때문에 그 영감탱이 일도 꼬이게 생겼잖아. 천무진의 귀가 그 혼잣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 영감탱이 일이라.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지? 하산은 전투보다 길었다. 천왕봉 정상에서 중살리 탐방 안내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천무진과 20명의 사내들을 짓눌렀다. 천무진은 가장 부상이 심한 황극도와 마철봉을 맨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 뒤로 두목돋고 대산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이 자신들이 어지럽힌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둘러맨 채 비틀거리며 따랐다. 천무진은 그 행렬의 맨 뒤 약 10걸음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등산 스틱 2개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땅을 짚는 용도가 아니었다. 언제든 대열을 이탈하거나 반항하는 자가 생길 시 즉각 제압하기 위한 언제든 투척 가능한 창이자 단단한 곤봉이었다. 조직원들은 죽을 마이었다. 천무진에게 당한 급소의 통증이 욱신거리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술은 깼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숙취처럼 공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그들은 지리산의 무법자였다. 구례와 하동 바닥에서 지리산 청정 개발이라는 간판 하나로 공포의 대상이 된 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20명이나 되는 장정이 고작 여자 하나에게 제압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메고 포로처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아, 젠장. 쪽팔려서 누군가 앓는 소리를 냈다. 조용히 해, 저 여자 듣겠어. 앞서가던 자가 속삭였다. 그들의 공포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천무진의 존재감은 그들 뒤에 공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짐승처럼 가벼운 발걸음, 흐트러짐 없는 호흡. 마치 그들 뒤에 실체가 있는 그림자 혹은 잘별인 칼날이 따라오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법계사를 지날 무렵 산을 오르던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등산객들은 이 기괴한 행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저 사람들 좀 봐, 무슨 촬영하는 건가? 아니, 진짜 다친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여자분 혼자서 저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조직원들의 귀에 꽂혔다. 독고 대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쌓아올린 자신의 명성이 여자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칼바위 능선의 좁은 길목에 다다랐을 때 도고 대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멈췄다. 행렬 전체가 멈췄다. 야, 독고 대산이 천무진을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도 했고 쓰레기도 치웠잖아. 이쯤에서 그냥 가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그 말에는 위협과 회유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없던 걸로 해준다는 말은 이상선을 넘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천무진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짙은 심해와 같았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천무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뭐 아까 당신이 혼잣말을 했지? 그 영감탱이 일도 꼬이게 생겼다고. 천무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독고 대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영감 누굽니까? 독고 대산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천왕봉 정상에서의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진짜 일이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할 바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천무진은 스틱 끝으로 돋고 대산이 메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툭 찔렀다. 당신들은 단순한 불법 취사범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국립공원법을 위반하고 등산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지. 공무집행방해 미수도 추가될 수 있겠군.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말하십시오. 그 영감이 누군지. 이 여자가 진짜 독고 대산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소리쳤다. 그래, 우리가 이 구역에서 사업 좀 하겠다는데 늙은이 하나가 알바퀴하고 버티고 있어서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래서 뭐 내가 경찰이야? 판사야? 그 순간 천무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도고 대산의 옆을 스쳐 지나가듯 걸으며 그의 팔꿈치 안쪽에 신경다발을 스틱 손잡이로 정확하게 찍어 눌렀다. 그악! 독고 대사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쓰레기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천무진이 그의 귀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람들이 이 산에서 당신 같은 부류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업이 그 영감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말해. 독고 대사는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고통을 주는 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말할게. 말할 테니까 이것 좀. 천무진은 그를 누르던 압력을 풀었다. 도고대사는 헐떡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리산 청정 개발의 진짜 목적은 천왕봉 인근의 외진 골짜기 행정구역상 하동군 화계면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사유지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과 교묘하게 겹쳐 있으면서도 일부가 공원 구역에서 제외된 알짜배기 땅이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건설사가 있었다. 그 건설사는 그곳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최고급 리조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리조트 개발을 핑계로 길을 뚫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토가 심지어 외부에서 반입된 불법 건설 폐기물까지 그 골짜기에 매립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그 땅 한가운데에 망할 영감 하나가 수십 년째 살고 있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고. 그 영감 하나 때문에 지금 몇백억짜리 사업이 막혀 있단 말이다. 그래서 천무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영감을 처리하려던 참이었나? 저 처리는 무슨 그냥 좀 귀찮게 굴었지? 밤마다 찾아가서 돌도 좀 던지고 농사지은 거 좀 망쳐놓고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독종이야 그 영감.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다. 한 노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 거대한 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기생충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 영감 어디 있습니까? 화계면. 모감 마을에서 한참 더 들어가야 돼. 차도 못 들어가. 좋아. 당신들은 원래 목적지대로 간다. 천무진이 도고대산을 일으켜 세웠다. 원래 목적지 중산리 탐방 안내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파출소. 천무진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미쳤어. 우릴 경찰에 넘기겠다고. 야, 이 여자야. 너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아? 너 이렇게 함부로 끄악. 마철봉이 소리치다가 천무진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말을 삼켰다. 천무진은 더 이상 대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행렬의 맨 뒤에 섰다. 하산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수치심과 분노에 차있던 조직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실질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이 중살 및 탐방 안내소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곳은 이미 작은 소동이 벌어져 있었다. 먼저 하산 등산객 몇몇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들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정말이라니까요. 웬 여자분 하나가 조폭 20명을 아예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산에서 좀 힘드셨나 본데? 경찰관은 지루하다는 듯이 응대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그 여자와 조폭 20명이 실제로 나타났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주차장의 공기가 머다. 경찰관은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공단 직원들은 눈을 비다. 천무진이 대열을 이끌고 경찰관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산 정상에서는 터지지 않던 통신이 이제야 원활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도고대산 일당이 등산객을 협박하고 자신을 희롱하고 흉기를 꺼내들었던 모든 순간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그들이 쓰레기를 줍고 하산하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국립공원 내 불법 취사, 자연훼손, 등산객 대상 공갈 및 협박 혐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천무진이 흉기를 꺼냈던 도고 대산을 가리켰다. 특수 협박 및 폭행 미수입니다. 경찰관은 어안하니 벙벙했다.
아니, 저희 많은 사람들을 증거는 확실합니다. 인계하죠. 천무진은 간결하게 말했다. 도고대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경찰관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한 척했다. 아, 김순경 나야 하나 돕고 사장 이거 오해라니까? 그냥 우리끼리 단합대회 하다가 좀 시끄러웠던 것뿐이야. 이 여자가 오버하는 거라고. 김순경의 얼굴이 난처해졌다. 그는 도고 대산을 알고 있었다. 지역에서 함부로 건드리기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일단 파출소로 가서 말씀하시죠. 그는 천무진과 돕고 대산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었다. 그때 천무진이 김순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겁니까? 아, 그게 현행범이라기엔 지금은 다 내려왔고 일단 조사는 해봐야. 천무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나다. 천무진. 수학이 너먹인 장감이 흘러나왔다. 충성,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차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현재 위치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탐방내수함내가 휴가 중 민간인 조령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리산이십니까? 즉시 헬기안이 가장 가까운 부대를 아니 헬기 띄울 일 아니다. 관할 지역 헌병대와 감찰대에 연락해. 내가 민간 경찰의 공무 태만을 목격했다. 또한 지역 폭력 조직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즉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중장님이라는 단어에 김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고 대산의 표정은 사색이 되었다. 저기 손님 아니 선생님 혹시 누구신지? 김순경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천무진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김순경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육군 계급 중장 성명 천무진. 육군 참모총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별 3개가 박힌 군인 신분증이었다. 김순경은 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있는 이 단정한 등산계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장군 그것도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사령관을 여임하고 현재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살아있는 전설 천무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이들을 전원 체포하십시오. 천무진이 명령했다. 그리고 당신은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이 사건의 참고인이자 피해자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김순경은 거의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붙일 뻔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고 본서의 지원 병력을 다급하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도고대산과 그의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이 이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직감했다. 천무진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거대한 부패의 줄기를 향한 첫 번째 칼날이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파출소는 순식간에 야전 사령부처럼 변했다. 하동경찰서 강력팀과 형사과장까지 긴급히 달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과 감찰실 장교들이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천무진은 땀에 젖은 등산복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파출소장이 공손하게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돕고 대산 일당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듯 보였다. 불법 행위자들을 사법기관에 임계했다. 이제 휴가를 마저 즐기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도고 대산이 절박하게 외치던 그 영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는 건설사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찰서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다. 중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 송구합니다. 이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천무진은 경찰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지역 유착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서장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이권 개입이자 한 시민에 대한 생존권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 혹은 유착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유착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김순경이라는 자가 돕고 대산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무마하려던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헌병대와 감찰실에서 그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경찰서장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잠시 하동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사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선언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독고대산과 그의 조직원들은 강력팀 조사실로 뿔뿔이 흩어져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군복을 입은 헌병대 수사관들이 앉아있고 복도에는 별세개 장군이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빈약한 용기를 존먹기에 충분했다. 천무진은 독고 대산이 신문받는 조사실에 유리창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인터컴을 통해 독고 대산에게 직접 이야기했다. 독고 대산시 유리창 너머의 스피커에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독고 대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당신 뒤에 숨은 건설사는 절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꼬리 자르듯 버릴 겁니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겠죠. 그게 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천무진은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말한 그 영감황 노인을 협박하고 괴롭힌 배후를 전부 실투하십시오. 불법 폐기물 매립 계획까지 전부.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의 주범들을 잡는데 협조한다면 그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겁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독고 대산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덩치만 컸지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다. 그는 천무진이라는 존재가 그 건설사보다 더 무섭고 거대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결국 도고 대산의 입이 열렸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배후에 있는 것은 명성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였고 그들은 지역 정치인과 결탁해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곳에 리조트를 짓는다는 명목하에 전국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 중심에 바로 황인의 땅이 있었다. 독고대산과 지리산 청정개발은 그들의 하수인이었다. 명성건설은 독고대산에게 리조트가 완공되면 각종 이권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이용해 황인을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럼 황인은 지금 아마 오늘도 찾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단합대회 간다고 했으니 아마 명성건설에서 직접 고용한 용역놈들이 갔을지도. 그 순간 천무진의 눈이 빛났다. 그 용역들 누굽니까? 모릅니다. 우린 그냥 하청일 뿐이었어요. 그 놈들은 서울에서 온 놈들이고 아주 악질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천무진은 즉시 문을 열고 나와 경찰서장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화계면 모감 마을 황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병력을 보내십시오. 노인이 위험합니다. 경찰 병력이 급히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천무진은 독고 대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무지는 그에게 다가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기 위해 사용된 손이었다. 독고대산 씨,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무진이 뜬금없이 물었다. 여기 구례입니다. 조상대대로 지리산 자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리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독고대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뜻밖의 분노와 슬픔이 서여 있었다. 망가뜨린다고? 중장님 같은 높은 분들은 모르시겠지? 이놈의 지리산이 우리 같은 놈들한테는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개발 제한이다. 보호구역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젊은 놈들은 다 떠나고 늙은이들만 남았어. 우리 아버지도 저 황노인처럼 땅 한 댁이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헐갑에 사기당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깨달았지? 지키는 놈은 병신이야. 빼앗는 놈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나도 내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내 고향 지킨다는 놈들보다 더 독해져야 했어. 명성건설이든 뭐든 돈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그것은 뒤틀린 애양심이자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폭력이었다. 천무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특전사에서 수많은 부하를 이끌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밑바닥의 두려움과 가장 순수한 용기를 모두 목격했다. 그녀는 도고 대산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뿌리 깊은 상처를 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틀렸던 게 아닙니다. 천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틀린 겁니다. 뭐라고? 당신 아버지는 지키려다 빼앗겼지만 당신은 빼앗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버렸어.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자들과 똑같은 짓이. 는 곳은 결국 감옥뿐이야.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그자들을 닮아가고 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독고대산이 괴로운 듯 소리쳤다. 아직 늦지 않았어. 천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이 오늘 저지른 죄는 무겁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신의 고향을 파괴하려는 진짜 적들과 맞서 싸우는데 협력한다면 적어도 당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 그녀는 형사에게 말했다. 이 사람 수갑 잠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 현장으로 간다. 네, 중장님. 피의자를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안내자입니다. 천무진은 독고대산에게 말했다. 황 노인을 구하러 갑시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을 당신 손으로 되돌릴 기회를 주지. 당신이 정말이 지리산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선택해. 독고대사는 풀린 수갑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폭력 조직 두목의 흉포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는 천무진을 따라 경찰차에 올랐다.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그리고 저 무서운 여장군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모감 마을을 향해 수십 대의 경찰차와 헌병대 차량 그리고 지리산 청정개발이라는 해괴한 스티커가 붙은 본고차가 동시에 출발했다. 강철 같은 장군의 의지가 썩어 문드러진 지리산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지리산 화계 골짜기는 깊고 어두웠다. 포장도로가 끊긴 지점에서부터는 차를 버리고 좁은 흙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숲을 갈랐다. 맨 앞에서 길을 이끄는 것은 독고대산이었다. 그는 마치 속죄의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묵묵히 그러나 다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천무진은 그의 바로 뒤를 따랐고
그 뒤로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헌병 수사관들 그리고 독고 대산의 부하들이 뒤섞여 행렬을 이루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천무진이 물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황노인의 너와 집이 보입니다. 독고 대산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화로운 산골의 오두막이 아니었다. 불리야 황노인의 너와 집이 벌건 화염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다. 집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뛰쳐나오려는 황노인을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이런 개자식들. 독고 대산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달려나가려 했다. 멈춰. 천무진이 그의 팔을 잡아챘다. 저들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야. 살인을 하러 온 자들이다. 경찰 특공대 좌우로 포위하고 진입한다. 용의자 제압이 최우선, 인질 구출이 차선이다. 전 대원 진입하라. 특공대의 외침과 함께 숲이 요동쳤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명성건설의 전문 용역들은 예상보다 더 악랄하고 빨랐다. 그들은 경찰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황노인을 붙잡아 방패, 삼아 불길 속에서 끌고 나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이 영감 죽는다. 용역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황노인의 목에 칼을 겨눴다. 젠장. 경찰특 공대장이 진입을 멈췄다. 일순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황노인은 연기에 질식해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당신들 명성건설에서 보냈나? 천무진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넌 또 뭐야? 경찰이 아니잖아. 용역 우두머리가 당황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노인을 풀어줘. 당신들은 이미 살인 미수와 방화, 특수 협박 혐의로 포위됐다. 웃기지 마. 이 영감탱이만 처리하면 우린 거액을 받아. 길 비켜. 안 비키면.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천하의 개주길놈들. 도고 대산이었다. 그는 천무진의 재질을 뿌리치고 용역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형님, 안 됩니다. 마철봉과 황극도를 비롯한 도고, 대산의 부하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두목을 따라 뛰쳐나갔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방금 전까지 천무진에게 제압당했던 오합지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 미친놈들이 용역들이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다. 독고 대산이 황노인을 감싸으며 용역이 휘두른 쇠 파이프의 등을 그대로 맞았다. 거대한 몸이 휘청이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영감님 괜찮소. 내가 잘못했소? 독고 대산은 피를 토하며 황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이 이놈 황인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도고 대산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저놈들 마저 처리해. 용역들이 도고 대산과 그의 부하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지금이다. 천무진의 명령이 떨어졌다. 인질이 풀려난 것을 확인한 천무진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용역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 칼을 그대로 집어들어 다른 용역의 어깨를 찔렀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황노인의 목에 칼을 견던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우두머리는 프로였다. 그는 천무진의 움직임을 보고 칼을 고쳐 쥐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이가 특전사 중의 특전사, 인간 병기라 불리는 천무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쇠소리가 어둠 속에서 연달아 터졌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천무진은 상대의 모든 공격 궤도를 잃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으로 용역 우두머리의 복부를 강타하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그 사이 경찰 특공대가 나머지 용역들을 모두 제압했다. 콜록콜록 황인이 연기 속에서 구출되었다. 영감님 괜찮으십니까? 경찰들이 그를 부축했다. 나는 괜찮은데 저기 저 사람 황인이 도고 대산을 가리켰다. 독고대사는 등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울부짖고 있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천무진이 도고 대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눌러 지했다. 다행히 뼈를 맞았을 뿐 치명상은 아니었다. 독고대사는 고통 속에서도 천무진을 보며 힘겹게 웃었다. 중장님, 나 이번엔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내 아버지 볼낯이 좀 생겼습니까? 천무진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에 아주 옅은 온기가 스쳤다. 그렇다. 독고대산 당신은 오늘 당신의 고향과 당신의 아버지를 지켰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삼성 장군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리고 당신들 천무진이 마철봉과 황극도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누구 하나 도망치지 않았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당신들은 오늘 범죄자가 아니라 지리산의 수호자였다. 조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따랐던 두목이 오늘 처음으로 진정 멋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황인의 집을 불태우려던 용역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고 그들의 배우인 명성건설은 불법 폐기물 매립 계획과 살인교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역 정치인과의 유착관계도 모두 드러나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독고대산과 지리산 청정개발 조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천왕봉에서의 불법 행위와 과거 황노인을 괴롭힌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황노인을 구출하고 명성건설의 범죄를 자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실이 참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며칠 후 황노인의 너와 집이 있던 터고 대산과 그의 부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새 집에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지리산 청정개발이라는 조끼는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털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황노인의 집을 새로 지어주고 있었다. 어이 황극도 기둥 삐뚤어졌잖아. 똑바로 못해 마철봉이 소리쳤다. 아, 형님 이게 보기보다 힘드네요. 독고대사는 붕대를 감은 팔로 톱을 하며 껄었다. 황노인은 그들 곁에서 흐뭇한 미소로 새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천무진이 등산복 차림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다. 중장님, 오셨습니까? 독고대산이 땀을 닦으며 달려왔다. 집이 거의 다 지어져 가는군. 천무진이 새 기둥을 만져보며 말했다. 예,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독고대산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저기 계신 황노인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리산을 잘 부탁한다. 지리산 청정개발사장 천무진의 말에 도고 대사는 얼굴을 붉혔다.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진짜로 이 지리산을 깨끗하게 개발하고 지키는 일을 할 겁니다. 저기 도고 대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투박하게 깎은 나무 부엉이 조각이었다. 이건 제 부하놈들이랑 같이 깎은 겁니다. 지리산의 수호신이랍니다. 받아주십시오. 천무진은 부엉이 조각을 받아들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고맙게 봤지? 천무진은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가를 방해받았지만 그 대가로 20명의 잃어버린 영혼과 지리산의 한 자락을 구했다. 그녀가 막 능선에 올라섰을 때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기가 울렸다. 천무진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장님 휴가 중에 죄송합니다. 동해 안에서 미확인 잠수 물체가 식별되었습니다. 천무진은 지리산의 푸른 능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독고대산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천무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겠다. 즉시 가장 가까운 공군 기지로 헬기를 보내라. 지금 복귀한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리산의 흙먼지와 땀 냄새가 채기기도 전 천무진은 육군 항공의 검은색 기동 헬기 시누크의 몸을 씻고 있었다. 그녀가 황인과 도고, 대산에게 작별을 고한 지 불과 1시간이었다. 헬기의 육중한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리산의 푸른 능선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산과 맞서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새 목적지는 경기도의 지상작전 사령부 본청이 아니었다. 동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제1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동해시의 합동작 전지 휘소였다. 헬기가 착륙장에 내리자 해군 작전 사령 관중장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육군 중장이 해군 기지의 지휘소에 긴급히 호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천장군 와주어 고맙소. 해군 사령관이 굳은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동해 안에서 식별된 물체 정체가 뭡니까? 두 장군이 향한 곳은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메운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명의 해군, 공군 작전 장교들이 푸른빛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인 채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이요. 해군 사령관이 중앙 스크린을 가르쳤다. 스크린에는 어제 새벽 우리 측 초기함이 수십 70해저에서 촬영한 음파 탐지기 영상이 떠 있었다. 작고 비대칭적인 형태의 금속 물체였다. 미확 잠수 물체. 처음엔 좌초된 어선이나 암초로 판단했소. 하지만 오늘 새벽 위치가 이동했소. 스스로 움직인 거요. 적성국의 잠수함입니까? 그것이 문제요.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작소. 재래식 잠수함이나 잠수정의 음향 신호와 완전히 달라. 크기는 경차 한 대 정도인데 추진 소음이 거의 잡히지 않았소. 현재 위치는 속초 앞바다 해저 우리 측 해저 광케이블이 매설된 지점 바로 위. 천무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해저 광케이블 국가기관 통신망의 동맥이었다. 단순한 정찰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특수전 병력을 투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물론이요. 해군 특수전단 UDT 대기 중이요. 하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가 자폭이라도 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우려되어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소. 천장군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니 함께 봐주었으면 했소. 천무진은 스크린의 데이터를 면밀히 살폈다. 그녀는 특전 사령관 시절 비정규전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최고 권위자였다. 수중론 그것도 재래식 어뢰형이 아니라 해저에 매복 가능한 다족 무인 잠수정이군요. 더 위치 케이블 도청이거나 혹은 절단 혹은 소형 폭발물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녀가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 한편의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지리산 국립공원 1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시도하고 지역 주민을 협박해온 거대 건설사 명성건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명성건설 본사 로비로 수.
벌어지는 거대한 폭풍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지리산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제 눈사태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었다. 천장군 해군 사령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거 괜찮겠소? 명성건설이면 보통 끈이 아닐 텐데. 천무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를 돌려내야 합니다. 사령관님, 수중 들어온 인양 작전 계획관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가져올 후폭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동해의 작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폭풍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명성건설 본사가 휘털리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경악할 만한 이름을 발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다선 의원 양만호였다. 양만호 의원은 명성건설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지리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일부를 친환경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었다. 도고 대산이 말했던 배후의 실체였다. 밤늦게 작전회의를 마치고 임시 숙소로 돌아온 천무진에게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안 전화기를 내밀었다. 중장님, 국회 양만호 의원실에서 중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천무진은 잠시 부관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수화기를 들었다. 천무진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름기가 잔뜩 뜯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천장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국회의원 양만호요.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천무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하하, 성격도 급하시긴 하니 내가 들으니 천장군께서 휴가 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셨다고. 참 군인이 그러면 쓰나. 민간인들 일은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하게 놔두셔야지. 그 명성건설건 말입니다. 양만호는 노골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거 천장군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그 독고 대산이라는 친구가 원래 좀 과격해서 그렇지.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양심으로 그런 거야? 천장군께서 검찰의 참고인 진술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군인은 군인 일에만 충실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겠소? 은근한 회유이자 국방위 의원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였다. 천무진은 창밖에 건풀은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면 아래에는 아직 인양되지 않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는 그보다 더 추악하고 끈질긴 위협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양 의원 천무진이 입을 열었다. 몇 가지 사실을 정정해 드려야겠군요. 허요. 첫째, 나는 연루된 것이 아니라 개입한 것입니다. 불의를 목격하고 바로 잡은 것이지요. 둘째, 독고 대사는 애양심이 아니라 돈에 고용된 폭력배였고 그를 고용한 것은 명성건설. 그리고 어쩌면 의원님일지도 모르겠군요. 무엇이? 이 여자가 지금 누굴? 셋째, 천무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천무진입니다. 나의 임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지리산의 흑한중 그리고 불법적인 위협에 시달리는 환인 같은 국민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인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만 오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무진은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를 실었다. 지금 의원님은 현역 장교에게 진행 중인 중대범죄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려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이 통화의 부관이 옆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는 내일 오전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명성건설의 비리 혐의와 더불어 양만호 의원이 방금 나에게 가한 압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할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일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천무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현역 삼성장군 국방위 거무량만호 의원의 수사 외압 폭로 모든 언론의 일면이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천무진 중장이라는 단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을 한 적 없는 강직한 군인이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걸고 거대 권력의 민낯을 까발린 것이다. 여론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군인에게 압력을 넣어 저게 국회의원이냐? 저런 여장군이 진짜 군인이다. 명성건설과 양만호 지리산을 통째로 팔아먹으려 했다. 양만호 의원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렸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앞에서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천무진 장군의 명백한 월권이자 군인의 정치 개입입니다. 일개장성이 어떻게 감히 국민의 대표인 저를 의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군부의 쿠데타적 발상이며 그가 열변을 토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뒤편에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양만호 의원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양만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체포영장. 나는 불체포 특권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양만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무진의 폭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여론에 밀린 국회는 새벽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양만호 의원은 단상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추악한 야망과 지리산을 향한 탐욕은 한 여성 군인의 강철 같은 신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같은 시각 동해의 천무진은 그 소란스러운 뉴스를 뒤로하고 해군 특수전 단 UDT 대원들과 함께 고속단에 탑승해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해군의 검은색 특수전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중장 계급장을 단 삼성장군이, 그것도 육군 장성이 직접 특수전 작전 현장에 나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중장님 정말 직접 들어가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UDT 작전팀장이 만료했다. 이 물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천무진이 수중 호흡기를 점검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들 나를 중장으로 대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 호출 부호는 지리산이다. 나는 당신들의 팀원 1이다. 팀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눈앞의 여성은 장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베테랑 특수전 요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전은 고유한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차가운 동해 바닷속으로 천무진을 포함한 6명의 UDT 대원이 소리 없이 잠수했다. 수심 70m 빛 한 줄기 없는 암흑과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들의 랜턴 불빛이 해저 바닥을 비추었을 때 그것이 나타났다. 거대한 금속 거미처럼 생긴 8개의 다리를 가진 잠수정이었다. 그것은 해저 광 케이블을 다리 하나로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표면에는 어떤 표식도 없었지만 그 정교한 마감과 설계는 북한의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지리산 목표 확인. 접근한다. 천무진이 수중 통신으로 알렸다. 그녀와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순간이었다. 삐빅 잠수정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자폭 시퀀스다. 팀장이 외쳤다. 동시에 잠수정의 상부가 열리며 작은 어뢰 2발이 그들을 향해 발사되었다. 전원산계 천무진은 바다 밑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바로 그녀가 있던 자리를 소형 어뢰가 스치고 지나가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해저가 뒤흔들리고 흙탕물이 시야를 가렸다. 팀원사 부상 다리의 파편이 지리산이다. 내가 어호한다. 팀 2, 3은 부상병 확보.
팀장과 팀 5는 나와 함께 목표물 무력화 실시. 천무진은 혼란 속에서도 즉각 지휘권을 장악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수중 작살총을 쥐고 자폭 시퀀스를 가동 중인 잠수정을 향해 돌진했다. 잠수정은 남은 다리를 이용해 케이블을 절단하려 시도했다. 막아야 해. 천무진은 망설임 없이 잠수정의 관절부 가장 취약한 지점을 향해 작살을 발사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작살이 정확히 관절부에 박혔다. 잠수정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팀장이 폭발물 해체 장비를 들고 잠수정의 본체에 접근했다. 10초 남았다. 8팀장이 다급하게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잠수정의 자폭 타이머였다. 지리산 안 돼. 피해야. 천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잠수정의 주 전원부를 덮치듯 끌어안았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고전압 충격기를 그대로 잠수정의 전원부에 찔러 넣었다. 지익. 엄청난 전류가 바닷물을 타고 그녀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녀의 슈트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의식이 아득해졌다. 3, 2, 1 띠딕. 자폭 타이머가 멈췄다. 팀장이 외쳤다. 무력화 성공. 지리산 응답하라. 천무진은 잠수정을 붙잡은 채 심해의 암흑 속으로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지리산의 푸른 능선을 떠올렸다. 자신이 지켜낸 것들을 떠올렸다. 양만호 의원의 심판은 지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천무진 장군의 심판은 지금 국가의 동맥을 지키기 위해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 차지동의 기지의 의무실은 전쟁터였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끌어올려진 천무진을 살리기 위해 군의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클리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튀어올랐다. 신호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안정. 몇 시간 후 천무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전기에 감전된 후유증이 그녀를 덮쳤다. 일어나셨습니까, 중장님? 해군 사령관이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작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성공이요. 천장군 덕분에 그 수중들론 온전하게 인양했소. 사령관은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육군 장성이 해군 작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임무를 완수했다. 그놈 정체가 뭡니까? 그게 문제요. 해군 사령관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분석실로 가실 수 있겠소? 충격적인 게 나왔소. 천무진은 고통을 억누르며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기지 내의 보안 분석실이었다. 인양된 거대한 금속 거미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표면은 특수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었고 그 기술력은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의 것보다 한 수위였다. 내부 메모리 칩을 복원했소.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주적의 것이 아니었소. 사령관이 모니터를 켰다. 복원된 데이터에는 수많은 좌표와 암호화된 명령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언어이건 천무진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렇소. 중국어와 러시아가 혼재되어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령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다. 드론의 내부 블랙박스에 기록된 마지막 영상이었다. 드론이 자폭하기 직전 다른 잠수정에서 원격으로 전송된 마지막 명령 신호였다. 이 신호의 발신지 동해 한복판이 아니요. 태평양 건너 미주 대륙에서 발신된 신호요. 천무진은 숨을 삼켰다. 미국 아니면 제3의 세력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오. 이놈들은 우리 해저 광케이블을 절단하려던 게 아니었소. 도청도 아니었지? 이것 보시오. 분석관이 드론이 움켜쥐고 있던 케이블의 절단면을 확대했다. 케이블의 광섬유가 아니라 전력 공급선의 특수 장치를 연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 우리 국가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키거나 혹은 역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일종의 백도어였습니다. 천무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리산의 명성건설과 양만호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적이었다. 썩은 뿌리를 돌려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것은 실체도 국적도 의도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천장군. 이건 이제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니요.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요. 우리는 새로운 전쟁에 돌입한 거요. 천무진은 인양된 잠수정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상대해 온 그 어떤 적보다도 교활하고 위험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때 지휘 통제실에서 비상이 걸렸다. 사령관님, 중장님, 속초 동방 50회 동일한 수중 신호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뭐라고? 한두 대가 아닙니다. 최소 10대 이상입니다. 그들이 동해안 전역의 케이블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이 붉은색 경고로 번쩍였다. 동해 바다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이 대한민국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천무진은 의무실에서 막 빠져나온 환자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사령관 전 함대 추락 명령을 그녀는 벽에 걸린 동해 작전 지도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니 지금은 함대가 문제가 아니오. 저것들은 해저에 숨어 있어. UDT력만으로는 압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천무진이 결단을 내렸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동해안 즉각 전개를 요청하십시오. 육군을 바다로 부른단 말이요. 그놈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미처럼 생겼다면 땅에서 거미 잡는 법을 가장 잘 아는 놈들을 불러야지요. 지금부터 이것은 6회공 합동 거미줄 쏘탕 작전입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리산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썩은 뿌리를 돌려낸 그 자리에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새로운 독초와 맞서 싸워야 했다. 동해시 제1함대 사령부의 합동작 전지휘소는 문자 그대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10대가 넘는 붉은 점 속초에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 신경망처럼 뻗어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주요 분기점마다 적의 금속 거미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시 다발적 공격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아킬레스건을 한꺼번에 끊어버리겠다는 명백하고 치명적인 선전포고였다. 지휘. 이것은 해군 단독 작전이 아닙니다. 이미 합동 작전입니다. 그녀가 입을 연 순간 지휘소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전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헬멧을 벗으며 들어섰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제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검은색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육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 천무진이 한때 자신의 몸처럼 아꼈던 친정이었다. 707 부대장이 천무진 앞에 서서 우렁차게 경례했다. 중장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장 강철호 대령 명령 하달 대기 중입니다. 그래 강대령 바다 구경하러 오느라 고생 많았다. 천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해군 장교들은 아연 실색했다. 육군 그것도 대테러 부대인 707을 이심의 작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무진은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10번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가 붉은 점 하나를 가리쳤다. 속초 앞바다 가장 먼저 발견되었던 그 표적이었다. 단 한 번만 싸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철호 대령이 물었다. 이놈들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 어제 내가 잡은 놈은 단순한 행동대원이 아니었어. 중간 지휘관이었지. 그리고 지금 이 10개의 표적 중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왕 거미가 있을 거다. 바로 이놈이야. 속초 표적. 그녀가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다른 놈들은 전부 수십만 하지만 이놈만은 유일하게 미세한 송신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 나머지 9을 지휘하는 소대장 격이지. 이놈을 잡으면 나머지는 명령이 끊겨 오합지졸이 된다.
하지만 중장님 그놈을 잡는다 해도 나머지 9놈이 동시에 케이블을 절단하면 끝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해군 작전처장이 반박했다. 그래서 천무진이 작전 지도에 새로운 선을 그었다. 우리는 2개의 작전을 동시에 개시한다. 작전명 거미줄 소탕 그녀의 눈빛이 형하게 빛났다. 제1작전 목표 여왕 거미 생포 이것이 핵심이다. 이놈의 기억 장치를 확보해야 배후를 알 수 있다. 제작전 목표 나머지 9일개의 동시 무력화. 이것은 생포가 목적이 아니다. 파괴가 목적이다. 천무진은 강철호 대령과 UDT 작전팀장을 번갈아 보았다. 해군 UDT. 당신들은 바다의 주인이다. 9개의 표적을 셋으로 나눠 3개의 타격대가 동시에 접근한다. 교전 규칙은 없다. 수중폭내든 작살이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놈들을 파괴하라. 놈들이 케이블을 끊기 전에 놈들의 숨통을 끊어라. 알겠습니다. UDT 팀장이 외쳤다. 그리고 707 천무진이 강 대령을 보았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제1목표 여왕을 잡으러 간다. 육군인 저희가 저신매로 말입니까? 저놈은 바다에 있지만 전투 방식은 육상 테러범과 같아. 함정을 파고 자폭을 시도하며 인질 케이블을 잡고 있지? 폭발물 처리와 최단 시간 목표를 무력화는 당신들의 전문 분야다. UDT 대원들이 길을 열고 7072놈의 심장을 딴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작전이었다. 육군과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적국의 잠수함도 아닌 정체불명의 수중기계를 상대로 대한민국 영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연합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이해 있나? 천무진이 물었다. 좋다. 전 대원 장비 점검. 작전 개시 시각은 1시간 후 13시 정각. 대한민국의 동맥을 다시 연결한다. 12시 50분. 속초 동방 30회리 해상.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인 손원이라며 어뢰 발사관이 조용히 열렸다. 어뢰가 아니었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8명의 특수부대원이 물속으로 밀려나왔다. 천무진 중장 강철호 대령을 포함한 707대원 4명 그리고 UDT 길잡이 대원 4명으로 구성된 알파팀이었다. 천무진은 수중 헬멧 속에서 자신의 호흡소리만을 들었다. 어제 입은 감전의 상처가 차가운 수압에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수심 80빛이 완전히 사라진 시면 그들은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소리 없이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다. 13시 정각 타격대 전원 작전 개시 헬멧 속 통신으로 해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동해안 전역에서 9번의 거대한 수중폭금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UDT 타격대가 9마리의 일개미들을 향해 일제의 소형포과 대전차 로켓을 개조한 수중 작사를 발사한 것이다. 바다 전체가 거대한 북처럼 울렸다. 알파팀 들리나? 일개미 9 중 7격파 둘은 반격 중 들린다. 천무진이 나직하게 답했다. 이제 여왕이 움직일 차례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전방 거대한 해저 안반 뒤에 숨어있던 여왕 거미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다른 형제들의 파괴 신호를 감지한 것이다. 크르르릉. 금속성의 마차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푸른빛 탐조등 2개가 켜졌다. 어제 본 놈보다 확실히 컸다. 소형 트럭만 한 크기. 그리고 그 주변 일개미는 아니지만 경비용으로 보이는 소형 새끼 거미 2대가 여왕을 호위하고 있었다. UDT 좌우 경비 병력 처리. 707라와 함께 본체로 돌격한다. 천무진이 명령을 내렸다. UDT 대원들이 작살총을 발사하며 새끼 거미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을 타 천무진과 707 대원들이 여왕의 사각인 등 위로 접근했다. 여왕은 속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8개의 다리 중 2개를 뒤로 휘둘러 천무진을 쳐냈다. 그 천무진은 수중에서 균형을 잃고 굴렀지만 즉시 해저 바닥을 박차고 다시 접근했다. 강대령 놈의 주 전원부를 노려라. 어제처럼 전기로 지질 순 없어? 물리적으로 파괴한다. 707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폭발물 처리반이 사용하는 고압력 드릴과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이들은 물속에서 건물의 벽을 뚫듯 적의 장갑을 뚫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접근 불가 방어막이 있습니다. 여왕의 표면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나와 접근하는 대원들을 튕겨냈다. 제기랄, 또 전기냐? 강대령이 욕설을 뱉었다. 물러서 천무진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당했던 바로 그 고통을 떠올렸다. 이놈 스스로 전기를 방출하고 있어? 하지만 영원히 뿜어낼 순 없지? 방전 주기가 있을 거다. 그녀는 마치 맹수를 관찰하듯 놈의 푸른빛 탐조등과 전류의 흐름을 응시했다. 지지직 쿵 일정한 간격 지금이다. 전류가 잠시 멈춘 그 찰나 천무진은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드릴이나 절단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UDT 대원이 경비 로봇을 처리하고 떨어뜨린 작사를 움켜주었다. 그녀는 여왕의 등 위로 올라타 방학이 다시 작동하기 전 작사를 놈의 등껍질 중앙 어제 자신이 파악했던 그 급소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키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여왕의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방어막이 사라졌다. 전 대원 지금이다. 놈의 기억 장치를 확보해. 707대원들이 일제히 여왕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여왕은 순순히 죽어주지 않았다. 위2응의 가장 강력한 자폭 시퀀스가 가동되었다. 중장님 자폭입니다. 10초 강대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케이블을 지켜 놈을. 강대령은 고통 속에서도 707의 절단기를 들어 여왕의 기억 장치가 있는 두뇌부를 강타했다. 쾅 3, 2, 1 자폭 카운트다운이 멈췄다. 여왕의 푸른 탐조등이 꺼지고 거대한 금속 거미는 쉬면 속에서 영원히 움직임을 멈췄다. 여왕 무력화, 기억 장치 확보, 작전 성공. 천무진은 부상당한 강대령을 부축하며 수면을 향해 상승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동해의 푸른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다. 거미줄 소탕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해저 케이블은 모두 지켜졌고 대한민국은 최악의 통신 대란을 피했다. 부상자는 강철호 대령을 포함해 3명이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합동작 전지휘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해군 사령관은 천무진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천장군, 당신이 나라를 구했소. 천무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상황실 한편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양만호 전 의원 구속 수감, 명성건설 회장, 전재산 환원 및 지리산 복구 기금 헌납 발표. 그녀가 지리산에서 시작했던 싸움은 그녀가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부관이 조심스럽게 개인 단말기를 내밀었다. 중장님 지리산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메시지였다. 화면 가득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붕대를 감고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도고대산 그리고 마철봉 황극도였다. 그들 뒤로는 깔끔하게 새로 지어진 황인의 너와 집이 보였다. 중장님, 저 독고입니다. 하하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마철봉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이제 우린 조폭 아닙니다. 어제부로 국립공원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지리산 환경수호대가 됐습니다. 이 도고대산 형님이 수호대님이십니다. 도고대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중장님이 지켜주시니 지리산 이제부턴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놀러 오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진짜 맛있는 산채 비빔밥 대접하겠습니다.
충성화면 속에서 그들이 거칠지만 진심을 담아 했다. 천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리산의 썩은 뿌리를 도려냈고 그 자리에 이토록 건강한 새싹이 돋아난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얻은 가장 큰 훈장이었다. 그녀가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보안 분석실의 문이 열렸다. 여왕 거미의 기억 장치를 분석하던 수석 분석관이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중장님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후가 어디였나?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해군 사령관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아니었습니다. 분석관이 모니터의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하나의 로고였다. 지구본을 거대한 축이 관통하고 있는 듯한 형상. 이건 기업 로고잖아? 맞습니다. 테라엑시스 글로벌이라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분석관이 침을 삼켰다. 신호위 발신지는 그들의 태평양 해상 연구 플랫폼이었습니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통신망을 상대로 전쟁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지휘소의 모든 환호성이 순간 얼어붙었다. 명성건설 양만호 의원. 그것은 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 혹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천무진은 화면 속의 기업 로고를 바라보았다. 지리산의 조폭들을 상대하던 그녀의 눈빛, 심해의 금속 거미를 꿰뚫어보던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타올랐다. 국민을 등친 내부의 적을 심판했고 영예를 침범한 미지의 적을 격퇴했다. 하지만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돈과 기술로 무장한 보이지 않는 제국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천무진은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ChatGPT said. ChatGPT can make mistakes.